제주공항 주변 개발 계획이 새로 그려집니다. 공항 남쪽에 복합 환승센터와 상업시설을 만들어 새로운 거점 도시로 육성합니다.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가 한라산 남벽 등반로를 24년 만에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4.3 69주년을 앞두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 주변은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면서 제주 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주도가 공항 주변을 새로운 거점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2,970만 명. 해마다 10% 이상 늘고 있지만 관광지나 도심으로 연결되는 교통수단은 부족하다 보니 승객들의 불편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렌터카와 전세버스도 탈 수 있는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제주공항 남쪽 150만 제곱미터가 후보지로 제시됐고 주거와 상업, 업무와 문화시설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항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역세권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일단 수혜기,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은 수십여 년 동안 소음 피해만 입어왔던 주변 지역도 공항 건설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적절한 토지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근 지역까지 개발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거 돈을 주면 다른 데 가서 사재 넣으면 돈을 세금으로 반을 뗀다는데 우리가 이거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지금까지 자연 녹지로만 편입되다 보니까 그 고층 집 건물을 추가로 더 지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기에 제주도는 환승센터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개발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2020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어서 어떤 청사진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제주도는 사업자인 JCC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과정에서 호텔과 콘도 745시를 축소했고 일일 지하수 사용량을 1,700톤 줄였으며 하수와 폐기물 모두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를 심의하지 않은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도의회는 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려동물이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로 개를 끌고 다니면서 학대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했지만 경찰은 동물보호법도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토바이 뒤쪽에 개 한 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더니 결국 옆으로 나뒹굽니다. 뒤따라오던 버스기사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는 운전자.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오던 개주인은 개가 바짝모를 망쳐 벌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리에서는 피를 다 흘리고 있었고 혓바닥은 축 처져서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눈에서 피도 좀 나고 뭐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게 꼭 길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토바이에 매달려 수백 미터를 끌려온 개가 큰 상처를 입어 흘린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며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동물보호법의 유무를 모른다라고 하셔서 고발이라는 의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하셔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어떤 약을 쓴다고 하면서 잡아달라고 하니까 부탁받아가지고 걔가 참아가지고 차에 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79살 윤모 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개주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차량에 경찰관이 동승했던 것으로 확인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새벽 평화로에서 42살 송모 여인이 몰던 승용차가 30대 몽골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7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이 승용차에 서귀포경찰서 소속 43살 이모경이가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희는 술을 마신 채 잠을 자고 있어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방조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훼손이 심해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지난 1994년 이후 출입이 통제됐던 한라산 남벽 등반로가 내년 3월 다시 개방됩니다. 성판악 코스로 집중되는 정상 등반객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지반이 약한 남벽 부근이 다시 훼손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주말마다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주변. 사실상 백록담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등반로입니다. 지난해 성판악 코스 탐방객은 35만 명. 탐방객 쏠림 현상으로 혼잡은 물론 환경훼손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꺼내든 카드는 한라산 남벽 탐방로의 재개방 카드입니다. 잦은 붕괴로 출입이 제한됐던 남벽 탐방로 850m 구간을 내년 3월부터 재개방해 정상 등반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남벽 탐방로가 재개방되면 이곳 어리목을 비롯해 영실과 돈내코 탐방로를 통해서도 백록담 등반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연간 탐방객이 6천 명에 그쳤던 돈내코 코스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상 탐방객 분산을 통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침체된 돈내코 탐방로를 활성화시켜서 서귀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벽 등반로가 개방됐던 20여 년 전보다 한라산 탐방객 수는 2배 이상 늘어난 상황. 등반로 주변의 안전사고와 환경훼손은 물론 더 많은 등반객을 끌어들여 한라산 보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라산 같은 경우에도 총량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이미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탐방로를 개설하든 안 하든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되어집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혀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4.3 사건 69주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긴 했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를 김현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3 당시 일가족 8명을 잃은 올해 88의 현상재 할아버지. 온 가족이 토벌대의 소개 명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옮겨갔지만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4.3 희생자로 인정된 뒤에도 현 씨는 국가로부터 한 푼도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는 뭡니까? 정부에서 인정한 겁니까? 죄지었으니까 신원은 징표입니다. 그 보상이라는 것이 돈을 따주기. 그런데 이거 70년만 넣어두니까 현재 4.3 생존 희생자에게는 제주도가 한 달에 30만 원, 1세대 유족에게는 5만 원을 생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전쟁 당시 제주 지역 예비검속 희생자들은 지난해 국가로부터 8천만 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은 1990년대 초에 최대 3억 원을 보상받았고 최근에는 부마 민주항쟁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법률도 제정됐습니다. 고통받고 살아오는 유족분들이 이제 나이가 70, 80, 90
이분들께요,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보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우 조급하다. 국가 공권력이 무고한 양민 3만여 명을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통령도 사과했지만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4.3. 이제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단계를 넘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가의 실질적인 사죄를 이끌어내는 과제가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올해 4.3 희생자 추념식에서도 추모곡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3 단체들은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린 추념식 준비상황 최종 보고회에서 민중가요인 잠들지 않는 남도가 추모곡에서 제외된 것은 제주도가 정부의 눈치를 받기 때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올해 추념식에 주요 정당 대표들은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참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4.16 기억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규모하는 4월 꽃 제주기억문화제를 다음 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전인권과 강산의, 신대철 씨 등의 음악 공연과 강요배 화백과 박재동 작가 등의 미술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제주 출신 판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에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제주 출신 강부영 판사가 진행합니다. 강 판사는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으로 제주 1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경찰관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고 A씨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경선 후보 지지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전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27살 이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로 작성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 청년 1,2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